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요즘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네, 당뇨 망막병증 소견이 보입니다.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여러 치료법이 있으며 일부 수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눈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망막이란 눈 내부에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으로 이 유리체의 투명도가 유지되어야 명확한 시력이 가능하죠. 당뇨 망막병증이란 당뇨병 환자에서 특유한 망막의 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이를 당뇨 망막병증이라 합니다. 약해진 혈관에 의해 점상 출혈과 신생혈관의 출혈이 생기거나 혈관 내 장액 또는 지방 성분이 빠져나가 망막의 부종과 황반 부종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망막 조직이 떨어지는 견인성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비문증, 광시증, 시야 흐림, 야간 시력 저하, 독서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당뇨 망막병증에서도 황반부에 이상이 없으면 시력 저하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만으로 당뇨 망막병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정기검진과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뇨 망막증은 비증식성 당뇨 망막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증으로 구분되는데요. 비증식성의 경우 경과를 지켜보거나 레이저 치료, 안내 주사를 수행할 수 있고 증식성의 경우 일부 수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술 적응증으로는 흡수되지 않고 지속되는 유리체 출혈 또는 매체 혼탁, 반복되는 유리체 출혈, 황반부를 위협하는 견인성 망막 박리 및 열공 망막 박리, 심한 황반 앞 출혈, 유리체 혼탁을 동반한 홍채의 신생혈관, 레이저 및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당뇨 황반 부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직업, 반대쪽 눈의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수술의 1차 목적은 출혈을 제거하고 박리되어 있는 망막을 정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며 2차 목적은 망막의 기능 회복으로 보통 망막의 기능이 회복되면 시력도 호전됩니다. 하지만 망막의 상태에 따라 시력이 회복되는 정도는 다양합니다. 대개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걸쳐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지만 형태는 정상화되어도 기능은 회복되지 않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안과 정밀 검사와 내과적 검사가 함께 시행됩니다. 안과 정밀 검사로는 시력실에서 행하는 시력, 안압, 굴절 검사, 시신경 검사, 안저 검사와 안저 사진, 빛 간섭 단층 촬영, 형광 안저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당뇨 망막병증의 상태와 정도를 관찰합니다. 다음 내과적 검사로 수술 전 기본 혈액 검사와 수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여 신체 전반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체크하시게 됩니다. 다른 병원이나 저희 병원에서 국소 마취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전신 마취는 1에서 2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인 경우 해당 검사지 원본, 검사 결과지,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 영상을 CD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 마취 시에는 노령이나 각종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 검사와 진료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검사와 전문 진료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취과에서 최종 마취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복용하고 계신 약물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액응고 억제제와 혈전 방지제,
아스피린과 같은 특정 약물은 수술 전 일주일간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수술 도중 출혈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술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최소 24시간 동안 알코올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숙면을 통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이 원칙인데요. 수술 전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내원하여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고 병동으로 입실합니다. 입원 시 평소 복용약은 1일분만 가지고 오세요. 수술이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경우 수술 4시간 전 또는 지시에 따라 물을 포함해 금식해야 하며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이제 유리체 절제술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장소는 신관 3층 수술장이며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합니다. 백내장이 심하거나 수술 후 진행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체 절제술 전에 백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수술 시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 가스나 기름 주입술, 때에 따라 안군의 주사 시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시 기름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후 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우선 수술 부위를 소독한 후 결막과 공막을 관통하는 미세 공막 주입관을 삽입합니다. 유리체의 중심 부분을 절제하고 주변부의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망막 전막, 유리체 출혈,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망막 박리 등 눈 속의 상태에 따라 원인 부위를 제거하거나 치료합니다. 유리체를 제거하면 유리체 대용으로 액체나 가스를 주입합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면 주입관을 제거하는데 미세 공막 절개창은 봉합 없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수술 부위에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한 후 안연고를 도포하고 압박 안대를 두르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 동안 수면 시 보호용 안대를 착용하고 눈을 비비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곱, 눈물, 분비물, 넘쳐 흐르는 안약 등은 깨끗한 티슈로 살짝 닦아냅니다. 수술 후 2주 동안은 절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머리를 심하게 흔들지 않도록 하세요. 퇴원 시에는 처방에 따라 다음 외래 방문 시까지 약의 복용과 점안을 하고 항혈액 응고제, 혈액순환제, 아스피린 등 중단했던 약의 복용 시기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타과에서 처방된 약은 계속 복용하시고 반대쪽 눈에 쓰던 약도 계속 사용하세요. 수술 중 망막을 붙이기 위해 공기 및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사용한 경우 약 일주일에서 1개월간 땅을 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가스를 주입한 경우 가스가 흡수될 때까지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 담배는 치료 기간 동안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후 1주, 3에서 4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통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곧 보는 안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휴일이나 밤에는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 절개 부위 출혈, 감염, 급성 녹내장, 저안압,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백내장, 각막 혼탁, 망막 박리, 재발성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다시 증식하거나 신생혈관이 생길 수 있고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과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세히 알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치료받고 또 관리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당뇨 환자는 최소 1년에 1회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잘 조절하면 당뇨 망막 병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니 평소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